공공선행이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공익성과 공공성에 기초한 지역 차근적 은행, 그러니까 공익성, 공공성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성이 두 번째 핵심이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가 어떤 이제 공공기관이나 시민의 에 의해서 관리되는 어떤 뭐 우리 양 교수님이나 이렇게 보면 시민 통제화 시스템이라 작년부터 마을 택배 협동조합을 준비하자고 해가지고 마을 택배 사업을 어르신들이 지역 주민 몇 분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택배 하나당 500원 받으면은 10%를 기금을 만들었어요. 조례 바꾸는 것부터 해가 뭐 이래 하지만은 공공은행이 뭔지도 공부해야 되고 또 이놈의 시중에 돈이 얼마나 이 사람을 갖다가 극악무도하게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지도 보여야 되고 그런 예, 그래서 이제 이 타임뱅크 하우스를 8개월 갖다 운영하고 나서 가장 큰 결론들은 세대 통합이 되면서 정말 마을에서 따로 떼놓고 보면 다 돌봄 대상이잖아요. 아이도 돌봄을 해야 되고 장애인도 돌봄을 해야 되고 어르신 말할 나위도 없고. 근데 이게 한 공간 안에서 같이 머무니까 할머니가 장애인들 가르치고 아이들이 할머니들하고 놀아주면서 우울함 극복해주고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 공간 안에서는 활동지원사도 필요 없고 뭐 누구도 모조리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어요. 저것이 이제 우리가 세대가 통합될 때 나타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다. 네,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읽으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타임뱅크는 한 사람의 자산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로 복지영역에서 말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대상자 또는 수혜자라고 하죠. 이런 대상으로만 보는 그런 주민을 시티즌, 그러니까 이런 근대사회의 시민으로 변화시키는 사회운동의 출발점이다라고 저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반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의 이 타임뱅크에 대한 인식이 완전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 참여자들에게 한번 물어보면은 서로 돌봄이니까 본인이 봉사를 하고 나서 또 본인도 받고 싶은 도움이 있으면 한번 써봐라, 이야기를 해봐라 하니까 한 이틀 있다가 아이고 뭐 나는 뭐 봉사만 합니다. 뭐 밝힌 거가 있겠습니까? 이래 됩니다. 그런 어떤 임노동에서 협동노동으로 그리고 전 사회적인 어떤 협동조합 노동으로 그리고 국민적 연합체로서의 어떤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치경제학에서도 그리고 이 사회가 비판적 사회과학에서도 이 사회적 경제의 본질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큼 독점 자본의 공간 전략에 대한 어떤 부산 지역 경제를 협동 경제로 만들어서 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큰 틀의 이른바 문제의식, 이 문제의식을 저는 지역 순환 경제 운동 그룹과 우리 지역의 부산 지역의 사회적 경제 운동 그룹이 함께 이 문제의식을 저는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바로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주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캐나다 케벡주도 그러하고요. 이탈리아 스페인의 몬드라고는 말할 필요도 없고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가나자와에 가도 이와 같이 그 지역 그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운동가들이 좌우의 이념적 성향을 막론하고 다 같이 이른바 독점 자본의 자기 도시에 대한 어떤 공간 전략에 대해서 협동 경제로 막아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이렇게 동의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더라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저는 사회적 경제 운동이 이런 어떤 지역 경제의 어떤 어소시에이션화에 보다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거기 현재의 조건에서는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 많이 이제 시정이 있지만 결국 그 개별 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결국은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 경제를 생각한다면 역시 아까 교수님이 많이 말씀하신 그러한 독점 자본들의 이익 창출, 이익 추출 이런 부분과 대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제 그
개별 기업의 발전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면 결국 지역 문제가 되는 수밖에 없다. 많이 보셨죠? 그 예전에는 한 요구를 사주다가 이렇게 그냥 끌고 갔지 요즘은 냉장차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이분들의 도로교통 위치는 어디예요? 네, 차도로 가야 되는데 이 코코라는 이 전차의 속도가 맥스가 8km. 그러면 차도로 가기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 자전거 타거나 보도로 가게 되는데 이분들의 위치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가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장면이죠. 사회에서 책임져 주지 못하는 이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저도 그 지나갈 때는 분명히 눈물이 나요. 3만 명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또 도로교통수 위치가 어딜까요? 사심차도 네, 두 바퀴가 안 되는 거. 그리고 그러면 이분들 속도는 정말 느리게 가고 있고 차는 뒤에서 위협하고 빵빵거리는 거. 물론 시스템과 도로교통 인프라가 바로 앞으로 좀 어렵다면 저희처럼 자전거 타는 사람들, 남자 보는 사람들이 먼저 배려하는 문화를 먼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전문가는 이런 부분을 시민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시장이 되면은 당신이 시장이라면 당장 바꾸고 싶은 어떤 보행 정책,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까 그 보행 권리 장려는 실천 과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뭐 간단하게 뭐 한 가지 뭐 얘기를 하면 시민적 요구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실체를 파악을 해가지고 뭔가 이야기도 풀어주는 어떤 거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행도 특히 그 보행로의 그 적침물을 없애는 문제는 생각날 때만 이렇게 이제 그뭐 풀을 삼는데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고 해가지고 보행로를 확보를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힘듭니다. 돈은 안 되지만 행정력이 엄청나게 투입이 돼야 되고 바뀔 때까지 제도를 해야 되고 제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보니까 15조 7천억이었습니다. 15조 7천억에 1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500원. 1000분의 1이면 150원. 사회적 경제 원래 예산이 지금 여기 적어놨습니다만 66억 9,300만 원, 67억 정도. 0.05%가 채 안 되죠. 1%는 안 되는, 0.1%도 안 되고 0.05%도 채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럼 이전에 예를 들어 거기 보면 제 자료에 2022년도에 143억 정도 됐죠, 그죠? 그리고 작년에도 이미 128억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억으로 계속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 보면은 자생적으로 성장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 그 다음에 자조조직, 이런 지역사회의 자조조직, 이런 것에 기반 위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인증, 지정,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으로 바운더리 지어진 그거 안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현장은 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하는 기업들 10년 이상 된 기업들은 그래 우리는 어차피 지원이 끝났으니까 예산 삭감은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5년 미만에 예를 들면 이제 2년차, 3년차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치여부가 이 지원 사업이 끝나면 우리도 폐업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들이 되게 많이 와요.